안녕하십니까, 우영표입니다. 이 대출 규제, LTV, DTI, DSR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LTV, DTI, DSR에 대한 거고, 여기 더해서 2025년 10월 15일 날 발표됐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 중에서 LTV, DSR 관련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 PDF 형태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대출 규제라고 했을 때는 LTV 대표적입니다. 가장 처음 단계에서의, 그러니까 맨 처음 부동산 대출 규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대략 한 20년 전까지는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이 뭐 예를 들어서 집을 5억짜리 사겠다, 10억짜리를 사겠다라고 했을 때 집값을 모두 대출해 줄 수는 없고 그 중에 일정 부분만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그만큼만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약자는 loan to value의 약자가 LT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면은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 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값이 5억이다. 그런데 LTV가 70%다 라고 하면은 집값 5억에 대해서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은 3억 5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집값이 10억이다. 그런데 LTV 비율이 60%까지만 적용된다 하면은 최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억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집값이 15억이다. 그런데 LTV는 40%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LTV는 맨 처음에 부동산 어떤 규제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보면은 소득 조건을 처음엔 보지 않았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당신의 소득이 얼마인지는 상관 안 하겠고 집값의 70%, 80%까지는 무조건 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대략 한 20년 전까지의 어떤 그 부동산 나름대로의 규제였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 대출을 받고 이자만 계속 납부하다가 만기에, 그러니까 집을 팔 때 저기 그 갚을게요 라고 해서 이제 갚는 그런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집값이 오르면은 그 집값 오른 분만큼의 이익을 보고 다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더 큰 집, 더 비싼 집을 또 이런 식으로 LTV 대출만, LTV 그 규제만 적용받아서 집값의 80%까지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이렇게 산 다음에 다시 집값이 오르면 팔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투자 기법이라든가 부동산 이렇게 이 덩치를 키워나가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 요거 부동산 요거 투기의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가계 대출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부동산 수요를 좀 억제해야 될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판단하에 그 다음에 도입한 게 그 DTI 2005년에 들여왔습니다. Debt to Income이라고 하는데요. 해석해 보면은 총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 자체에서 벌써 이게 어떤 규제구나라고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총 부채를 연간 상환할 수 있는 비율. 그래서 당신이 1년 동안 버는 돈이랑 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갚아야 되는 금액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소득 조건이 DTI 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LTV만 규제가 있을 때는 당신의 소득은 잘 모르겠고 일단 집값의 몇 %까지는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부터는 집값에 더해서 당신이 그 대출을 받았을 때 갚을 수 있느냐를 한번 계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는 부동산 대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 그리고 연소득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1년에 돈을 벌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갚는 거에 얼마만큼 쓰느냐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게 바로 DTI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이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이제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이자율은 연 3%인데 DTI가 50%가 이제 적용돼서 이제 규제가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우선 이 4억에 대해서
3% 이자 내고 원금도 갚아 나가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충 4,6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DTI가 50%다라고 하면은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 상한액의 비율, 여기서의 비율은 이 연간 연소득 대비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연봉 5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데 갚아야 될 돈이 4,632만 원이다 하면은 당신은 버는 돈의 93%를 부동산 갚는 데 써야 되니까 이 50% 규제에 걸려서 당신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런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연봉이 1억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 연소득 대비 부동산 이 원리금 상환액이 46%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50% 규제 무사히 통과해서 이제 대출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TI의 핵심은 당신은 연소득 대비해서 이 부동산을 감당할 수 있느냐, 원리금 얼마만큼 갚을 수 있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뭔가 이제 약점이 있었습니다. DTI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상환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은 요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이 규제를 좀 피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억 원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 10년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대출 갚을게요 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액만 봤을 때는 1년에 4천만 원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간을 아주 늘려서 40년이다 라고 하면은 1년에 1천만 원만, 연 1천만 원만 이렇게 이 대출 원금을 이제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 DTI의 규제에 묶인 사람들은 대출 기간을 쭉 늘려서 그만큼 연간 갚아야 되는 원리금 상환액의 그 값을 낮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당신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편법을 써서 이 갚아야 되는 금액을 길게 늘려서 이렇게 작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DTI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 역시 이걸 또 가만 보고 있을 상황이 아닌 거죠. 2022년에 그래서 도입된 게 바로 DSR이라고 하는 겁니다. DSR은 이 Debt Service Ratio, 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조금 더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부동산 담보대출, 그러니까 기존의 DTI가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비율을 보겠다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DSR은 부동산 대출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다 더해서 보자. 그러니까 DTI를 통해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대출만 봤었는데 대출이 뭐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뭐 자동차 할부금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신용카드 그 카드론 이런 거 이제 받아서 사실은 당신에게 숨겨진 빚이 더 많은 거 아니야? 이것도 샅샅이 조사해서 다 갚는 거에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DSR입니다. 그래서 카드론이라든가 마이너스 통장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혹시 부동산 담보 대출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은 이러한 마이너스 통장 보유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이 점도 꼭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만큼 대출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라는 점을 미리 감안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집값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정부는 DSR 그 모든 대출을 다 더했는데도 이 사람들에게 편법으로 하고 아니면 부동산 계속 뭐 투기 수요가 많고 하니까 짜잔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명칭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가상금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가상금리를 만들어서 홍길동 씨 지금 연간 3%의 이 부동산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데 여기에 혹시 1%, 2%를 더해서 원리금을 갚으면은 그걸 가지고 당신의 연소득이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상의 이유를 한번 더해봐서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가상금리는 1.5%로 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1.5%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기간까지는 이거의 절반만 적용하고 어느 기간부터는 풀로 적용해 보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스트레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일명 DSR 단계별 시행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1.5%라는 그
추가적인 가상의 이제 가산 금리를 한꺼번에 적용해서 너 돼 안 돼? 라고 하면은 분명히 부담이 있으니까 이 단계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글씨가 좀 조그맣게 나오는데 요걸 좀 크게 확대해 보면은 우선 1단계 1.5% 금방 적용하면 무리가 있으니까 0.38% 더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 정도 더 올랐을 때 그래도 버텨낼 수 있어? 그래도 대출받을 능력이 돼?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였고요. 2단계에서는 0.75%입니다. 그러니까 1.5%의 절반이잖아요. 한 반만 적용해 본 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 2025년 7월에 예정돼 있었던 1.5%를 더해 봅시다. 그러니까 가상금리 1.5%를 그대로 한번 다 적용해 본다라는 게 원래 이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이때는 잘 모르겠고 일단 DSR 계산할 때 스트레스 금리 3% 한번 더 해봅시다. 이 규제 지역 서울과 그 수도권 일부 지역에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여기는 그냥 3% 더해서 너 그래도 대출 받을 능력이 돼? 그래도 갚아 나갈 수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DSR 그 가상 금리도 이렇게 원래 계획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서 그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강력한 게 딱 나오면서 DSR도 그냥 더해지는 금리는 3%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제시한 저희 부동산 담보대출은 연간 4% 이자율 적용됩니다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할 때는 3%를 더해서 7%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 갚아야 되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해서 당신의 연소득을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함께 본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발표 자료는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해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